질문 받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YTN 이승윤입니다. 또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해서 어제 이제 가해자가 구속이 됐는데 그 수사 진행 상황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의혹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 피해자 유족 측이 피해자 중사가 지난해에도 이제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알렸지만 뭐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는 또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확인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공군 군사 경찰단이 처음에 이제 발견됐을 때 단순 사망으로 최초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가해자 휴대전화 확보가 이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제 국방부로 이관이 됐고요. 사건이 이관이 됐고 이후 이제 구속 영장 청구, 발부, 구인 영장 발부,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피해자가 이제 추가 성추행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사망 이후에 가해자 휴대전화가 확보된 것이 맞는지 이 역시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빠진 게 단순 사망 최초 보고 그 말씀이죠. 최초 보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추행과 사건과 연계해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 기자님. 예, 공군의 질문 있습니다. 네,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네, 공군 군사경찰 쪽에서 지금 수사를 할 때 도주 우려 없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났지만 조직 내 집단 회유 정황이라든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 형사소송법 보면 아시겠지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 수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어제 구속을 했습니다. 공군에서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공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국방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사랑은 별개로 좀 질문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군사경찰이 수사 주체인 군사경찰이 속옷 도찰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휴대전화 확보를 사망 이후에 9일 지난 시점에서 했다. 그런데 그 장모 중사,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공군 영내에 있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를 했다. 결과적으로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수사 주체인 공군 군사경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부분 대답해 주십시오. 그 말씀드린 부분도 그 전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수사에 공군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지금 수사를 해온 수사 주체인 공군 군사경찰도 오히려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확인과 수사를 거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군 군사경찰 지금 수사 대응 모두 다 엉터리라고 나왔는데 감찰이라든가 이런 거 논의되고 있습니까? 공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군 군사경찰 수사 대응 모두 다 엉터리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군에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계속 수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공군에서는 이 사건 터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게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수사 결과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군사경찰이라던가 지휘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책임지실 예정인지 좀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공군 지금 이 사안이 공군본부랑도 연결돼 있는데 왜 공군본부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의혹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확인 작업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서울공보팀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제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로 다른 분들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핌 하수영 기자입니다. 그 피해자 사망이 5월 22일이고 국방장관 최초 보고가 5월 25일인데 왜 그 시점 차이가 3일 정도 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국방장관 보고 이후에도 왜 가해자에 대한 고소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지, 그런 두 가지 먼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사망이 5월 22일이고 국방장관 최초 보고가 5월 25일인데 왜 이 3일간의 시점 차이가, 왜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3일간 시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국방장관 보고 이후에도 왜 가해자 구속영장을 이렇게 즉시 청구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방부로 보고가 된 시점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시점보다 좀 앞인데 지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국방부에 더 있는데요. 그 국방부나 군에서 이제 그 성폭력 피해 발생 시의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이렇게 상세하게 이미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같은 조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방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조사하고 수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각 군 본부가 어떻게 이거 매뉴얼에 따라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앞에 기자님. 예, 한겨레 신문 길린용인데 공군 좀 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드릴 말씀도 없는데 다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성범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은 피해자랑 가해자 주장이 엇갈리고 이게 진위를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유족 변호사랑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해 차량에서 블랙박스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나는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실인지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해자 수사가 보름 뒤인 17일에 이루어지는지, 이게 도무지 제가 아무리 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일반 경찰에서 일반 형사 사건이었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분명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좀 말씀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네. 일단 국방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크게는 이제 4개의 트랙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서의 어떤 사건 수사, 추행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본부는 이제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고, 감사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미스된 부분이 뭔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인사 쪽에서도 이제 유족 지원이라든지 건강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이행 직전에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 기자님. 예, SBS 김태훈입니다. 저기 장관이 25일 날 총장한테 직접 전화 보고 받고요. 그 다음에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도 장관한테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 25일 날 장관이 사건의 대부분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공군에다가 엄정 수사, 그러니까 2차 가해 포함해가지고 엄정 수사하고 뭐 유가족 지원하라 그런 예. 걸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 겁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제 1차적 수사 지휘권 자체가 이제 각군본부 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각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군의 수사권 독립을, 사법권 독립을 보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장이 지휘 보고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사안이 엄중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함을 인식했으면은 예. 사건 수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라 해서 던져놓고 말할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가 보고를 받던가 아니면 물어보던가 인사복지실장이 예. 공군 인참한테 문의해가지고 야 사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니? 라고 예. 물어보던가 그런 예.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거는 일단은 장관께서 그 공군총장한테 지시를 했고요. 똑같이 이제 인사복지실장께서 인참부장한테 똑같은 또 지시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내려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외부에서 나타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급박하게 돌아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인참부장도 지시를 받고 공군참모총장도 지시를 받았는데 20비에서 계속 수사를 했어요. 현상적으로 달라진 게 없단 말이죠. 5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 보도 나오기 직전까지의 예. 상황은 예.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약 6일 정도 됐는데요. 물론 외부 이제 모 매체에서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장관이 그때 당시에는 적절한 지휘 조치가 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그다음에 이제 유족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시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마치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네. 국방부 장관은 공군참모총장한테 그리고 공군 인참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으니 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고 공군 니들이 해야지 그 다음에는 책임을 네. 떠넘기는 것 같아요. 비겁해요. 군정권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높은 군정권을 갖고 있는 건 국방부 장관이에요. 예. 참모총장은 해당 군에 대해서만 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국방부 장관은 전 군에 대해서 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뭐 지휘 책임이 참모총장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휘 책임 있어요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상 1차적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장관께서 총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총장께서 이거를 관리해라 이런 지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일간 정도의 텀이 있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제 보고받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보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시만 하고 그냥 대기하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최초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2일이죠. 예. 100일 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예. 그제부터 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한 이후 정말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죠? 네.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구속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그 장중사 소환 조사했나요? 뭐 어떤 소환 조사를 말씀? 아니 사건을 알면 피의자를 데려다가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장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아, 그거는 사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그러면 100일이 넘도록 시간을 끈 공군의 수사 그리고 사나흘 만에 구속시켜버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나흘만은 아니고요. 이관하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인데 그동안 100일 동안 안 했다면 그러면 공군이 못한 건가? 그러면 국방부가 잘한 건가? 그랬을 때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법이라는 거는 정말 만인의 평등해야 되고 법이 지배해야 되는 게 그게 공화주의고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건 어떻게 군대의 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무줄이에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다가 덮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비판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밖에서 얘기 안 나오면 계속 덮고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완전 권위주의 시대 군대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맞잖아요. 물론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같은 사건 하지만 같은 사람인데 예. 100일 동안 100일 예. 넘도록 가만히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단으로 넘어오니까 예. 즉각 구속시켜버리고 예. 이거 뭐예요? 뭐 법에 그러니까 같은 군의 법에 즉각 구속은 아니었고요. 구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로 검찰단으로 이관해 와서 구속 요건을 따져 보니 그래서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구인 영장을 발부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신병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공군 정말 잘못했죠. 손 놓고 수사 제대로 안 해버렸고 국방부 갖고 왔으면은 또 원칙에 따라 절차에 맞게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예. 이거 그냥 바람 타가지고 외부에서 뭐 청와대에도 얘기 나오고 총리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는 굉장히 속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법을 집행하는 건 엄정하게 해야죠. 예, 이제 방송을 따라갑니까? 예, 방송을 통해서 사건을 사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걸 떠나서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사전에 어떤 압박이라든지 뭐 위에서의 뭐라든지 보다는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오전부터 이거를 국방부로 이관할 거냐 공군본부로 상향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국회나 혹은 청와대의 뭐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장관께서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관이나 총장이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 기자님 그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분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이 기자님. 네,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유하고 은폐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2차 가해 분명히 이제 혐의가 있는 그 장교들이 간부들이 있는데 그런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장병 생활 개선 TF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구성하고 역할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환 수사 계획은 지금 이게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좀 적절치 않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나서의 행위들을 보시고 조치들을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켜봐 주시면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개선 추가로 그러면은 이번처럼 그러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장 청구 과정 같은 걸 좀 그래도 밝혀주셨는데 다음에 2차 가해 가담자 소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군에서 그 시기가 되면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병 생활 개선 TF 구성 말씀하셨는데요. 뭐 보도 자료가 이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광군이 다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 뭐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메모드급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예, 한국경제신문의 문혜정 기자입니다. 저는 그 수사심의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심의위는 아시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예. 기소의 여부나 인신 구속이 적합한지 등을 원래 보는 것인데, 군에서 이번에 도입하는 수사심의는 반대로 너무 수사를 적당히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대의 의미의 수사심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군 출신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심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수사 방향에서 수사기관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겠으나 예. 앞으로 국방부도 그 수사심의에서 나오는 내용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할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모델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 설치 규정을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공소 제기, 그다음에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그다음에 뭐 구속 영장 청구 여부, 재청구 여부라든지요. 그다음에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과 관련돼서 조금 차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우려하는 부분 이제 군 출신들라든지 이제 반대의 좀 성격에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부분도 규정을 통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이 반영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과 과정에 예. 적극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 그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이제 군 관련 위원들은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간사만 이제 우리 국방부 이제 법무관실에서 간사의 역할을 할 거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민간이 되겠습니다. 법조계, 학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에서 이제 구성되고 아마 10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인이요? 10인. 10인. 예.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김 기자님 먼저. CBS 김영준입니다. 그 국방부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수사심의위원회 말인데요. 명단 공개 가능합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로 이루어지는지 명단 공개 가능합니까? 차후에?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공개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위원장은 뭐 공개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니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공개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 왜냐하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공개되고 하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가 원칙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위원분들이 공개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영장 발부됐는데 영장 발부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족 변호사가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 가해자 휴대전화도 바꾸고 이랬다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잠시만요. 두 번째 게 잘 안 들려서요. 그 일부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 2차 가해 대상자가 지금 추려졌는지 몇 명인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고 예. 그분들 중에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장 사유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가해자가 휴대폰을 바꿨다 뭐 이런데 지금 현재 이제 가해자로 특정된 부분 어제 영장을 해서 이제 발부됐던 그 중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피해자 쪽에서의 이제 어제 방문했을 때도 그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좀 확인이 제한되고요.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